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분들의 건강 지킴이 건강 컨설턴트 웰송입니다.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손톱이 노래지고 두꺼워져요. 근데 그냥 그거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러분, 가족들이 부르는 것처럼 우리 몸도 손톱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신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은 단순히 무좀이라고 생각했던 손톱의 변화가 사실은 우리 몸 전체에 심각한 질병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작년 봄에 만난 이형희 할머니, 올해 74세세요. 할머니가 상담실에 오셨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께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왜 손을 감추고 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손톱이 너무 보기 싫어요. 노랗고 두껍고 며느리가 무좀약을 사다 줬는데 3개월째 발라도 전혀 안 나아져요. 교회 가서도 악수하기가 창피해서. 할머니 손을 보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엄지 손톱부터 시작해서 검지, 중지 손톱까지 누렇게 변했고 두께도 일반 손톱의 거의 2배 정도 됐어요. 그런데 발톱은 멀쩡했어요. 할머니는 과거에 30년간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셨죠. 하지만 몸도 튼튼하시고 큰 병 없이 지내셨는데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숨도 좀 차고 기침도 자꾸 나와요. 그런데 감기약을 먹어도 잘 안 낫네요. 저는 할머니 말씀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손톱만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혹시 다른 증상은 없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할머니, 요즘 체중은 어떠세요? 그리고 밤에 잠잘 때 기침 때문에 깨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 몸무게가 5kg나 빠졌고 밤에 기침 때문에 자꾸 깨요. 그런데 이게 손톱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손톱이 노랗고 두꺼워지는 증상, 단순히 무좀이나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형희 할머니처럼 손톱에만 나타나고 발톱은 멀쩡하다면, 그리고 기침이나 숨 차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황색 손톱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해요. 황색 손톱 증후군은 우리 몸에 림프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손톱이 첫 번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증상이 폐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심한 경우에는 폐암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어요. 무좀약만 계속 바르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병원 가기를 미루지 마시고 용기 내서 검사 받으러 가셔야 해요. 저는 이형희 할머니께 폐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손톱 때문에 폐 검사를 왜 받아야 하나요? 하고 의아해 하셨죠.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CT 촬영 결과 할머니 폐에 염증이 있었고 림프절도 약간 부어 있었어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만성 폐질환 초기 단계였어요. 조금 더 늦게 발견했다면 치료가 훨씬 어려웠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더라고요. 할머니는 즉시 폐치료를 시작하셨고 항염제 복용과 함께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림프 순환을 돕는 마사지와 운동도 병행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3개월 후 할머니 손톱이 서서히 정상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기침도 거의 사라졌어요. 1년 후에는 손톱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교회에서 이제 당당히 악수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시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올해 초에 만난 67세 김철수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는 이형희 할머니와는 조금 다른 경우였어요. 할아버지가 상담실에 오실 때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했어요. 발을 절뚝거리면서 오시더라고요. 발톱이 너무 아파요. 신발 신기도 힘들고 걸을 때마다 아파요. 무좀인 줄 알고 한 달째 약 바르고 있는데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발톱을 보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엄지발톱이 누렇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서 신발에 눌려서 아픈 거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에게는 다른 증상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요즘 다리가 붓거나 무거운 느낌 있으세요? 아, 그게 요즘 종아리가 자꾸 붓고 무거워요. 그리고 발가락 끝이 차갑고 저린 느낌도 들어요. 할아버지는 과거에 40년간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하시고 불규칙한 식사에 담배도 하루 한 갑씩 피우셨대요. 10년 전부터는 당뇨도 있으셔서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증상을 들으면서 이건 단순한 무좀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상처가 나면 잘 안 아무시죠? 맞아요. 작은 상처도 한 달 넘게 안 아물어요. 이상하다 했는데.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 할아버지처럼 이 노래를 들으며 평생 고생하신 분들 몸의 신호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처럼 발톱이 노랗고 두꺼워지면서 다리가 붓고 발가락이 차가운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말초 혈관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손톱과 발톱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노랗고 두꺼워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상태를 방치하면 발가락 괴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뇨 환자 중에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의 80% 이상이 이런 초기 증상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무좀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방치하시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혈관 검사와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손톱 변화는 결과일 뿐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거죠. 저는 김철수 할아버지께 혈관 검사를 받으시라고 권했어요.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발톱 때문에 혈관 검사를 왜 받아야 하냐고 하셨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예상대로 하지 혈관에 심각한 협착이 있었어요. 혈액순환이 정상의 60%밖에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즉시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혈당 조절을 더 철저히 하시고 혈관 확장제도 복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40년간 피우던 담배를 끊으셨어요. 담배 끊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발가락 잘릴 생각하니까 끊어지더라고요. 또한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고 발 마사지와 족욕도 꾸준히 하셨어요. 그 결과 6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다리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고 발가락 끝에 차가운 느낌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발톱 색깔도 많이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덕분에 내 발가락을 살렸어요. 이제 걸을 때 아프지도 않고 신발 신는 것도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게 병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웰송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자가진단법과 구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 손톱과 발톱 확인하기. 무좀은 주로 발톱에만 나타나고 가려움증이 있어요. 하지만 황색 손톱 증후군은 주로 손톱에 나타나고 기침이나 숨 차는 증상을 동반해요. 말초 혈관 질환은 주로 발톱에 나타나고 다리 붓기나 차가운 느낌을 동반해요. 2단계 동반 증상 체크하기.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되시나요? 체중이 갑자기 줄었나요? 다리가 자주 붓나요? 발가락 끝이 차갑나요?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나요? 3단계 가족력 확인하기. 폐질환 가족력이 있나요? 당뇨병 가족력이 있나요? 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나요? 4단계 생활습관 점검하기. 흡연 경험이 있나요? 오래 앉아서 일하나요? 손을 자주 찬물에 담그나요?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시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방과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에요. 1단계 매일 손발톱 관찰하기. 매일 저녁 손발톱 색깔과 모양을 확인해 주세요.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변화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2단계 혈액순환 개선하기. 매일 20분 이상 걷기, 발목 돌르기 운동 하루 3회, 그리고 따뜻한 물의 족욕을 주 3회 이상 하시는 거예요. 3단계 올바른 손발톱 관리하기. 손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손발톱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주세요. 4단계 정기검진 받기. 5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 폐 검사하기, 당뇨가 있으시면 6개월에 한 번 혈관 검사하기, 그리고 손발톱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영희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 사례를 통해서 배운 게 있으시죠? 손톱이 노랗고 두꺼워지는 증상, 절대로 그냥 무좀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기침이나 숨차는 증상이 있으시면 폐 검사를, 다리 붓기나 차가운 느낌이 있으시면 혈관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해요. 조기 발견하시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만 늦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분 다 손톱 변화를 통해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매일 손발톱을 잘 관찰해 주시고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웰송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웰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손발톱 상태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 웰송이었습니다.